음, 겸손한 기억은 가능한가? 대인이는 가령 닥터 X 예처럼 해마 기능이 약한 사람은 미끼를 모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2012년에 나온 연구의 발견 속에 들어있다는데 동의했다. 연구의 저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다. 그렇다면 닥터 X와 같은 해마 분석을 기록한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기억의 확신이 작은 사람은 틀린 결정에서 옳은 결정으로 마음을 바꾸는 성향이 더 강할까? 이에 대해 대인에게 물었다. 특수교정대 사례에서 당신이 3번 중에서 2번 옳은 결정을 내릴 때 해마 기능의 도움을 받은 반면에 3번째 잘못된 판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을 때에는 해마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대인은 확신이 의사결정의 중심을 이룬다고 동의했다. 의사결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영어로는 인지적인 성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에 대해 숙고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판단한다. 개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메타인지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그의 분야에서 중요한 탐구 과제이자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더 많이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반드시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했다.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망설이고 자기 성찰을 하며 그때그때 결정을 바꾼다. 인재적인 성찰은 분석적인 사고와 수학에 능숙한 사람이 왜 배트와 공 유형 문제에 옳은 대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자기 성찰은 전전도 표질의 우월한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해마의 유익한 영향이든 편향된 영향이든 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었다. 특별한 수학적인 머리는 휴대용 계산기처럼 기능한다. 이런 머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5 곱하기 16은 245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일이 5 곱하기 6은 40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일만큼이나 쉬우며 기억에 기반한 인지 휴리스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배트와 공 문제가 아무리 기만적으로 영리하게 써진 우리를 속이고 암묵 기억에 걸려 실수하도록 만들어도 이들의 분석머리는 10%가 틀린 답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지시자를 내적으로 갖고 있다. 인지 휴리스틱이 우리를 속여서 처음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울한 기능을 지닌 전전도 표질은 뭔가 틀렸다고 느끼고 처음의 충동적인 판단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닥터 X의 인지 분석 기록을 검토한 대니는 닥터 X의 유연한 머리가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전전도 표질의 우월한 기능과 연관이 많으며 해마의 열등한 기능과는 연관이 적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나는 당사자인 닥터 X가 없는 자리만큼 그의 가정을 대신 옹호해야 할 것 같은 필요를 느꼈다. 평균이의 해마 기능 때문에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가정 말이다. 수학적인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배트와 공 유형의 문제는 불공정한 편향성을 띠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의사결정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모세의 착각 문제를 변형한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점에서 닥터 X의 의학적인 의사결정에 더 가까운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모세의 착각을 들은 문헌들 가운데 많은 논문이 난독증을 지닌 피험자를 제외한 점에 주목했다. 아마도 난독증이 있는 데는 독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맨 처음 읽은 내용을 곧바로 믿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시 말해서 독해의 경선을 더 많이 갖추었으므로 문장을 다시 읽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설령 처음에 인지 휴리스틱에 걸려서 실수했더라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더 커졌다. 내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나는 착시로 시작했던 데니의 독창적인 1974년 논문으로 돌아갔다. 내가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착시를 보게 된다면 그래 이제 모든 것이 흐리다게 보이는 상태라면 나는 시각 표질의 휴리스틱에 의존하여 걸려들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다. 시각적인 겸손을 더 많이 갖추었을 테고 흐릿한 물체가 더 멀리 있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한 해마 기능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때의 닥터 X처럼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 내린 결정을 깊이 숙고하고 지적 겸손을 더 많이 보이며 더 신중하게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성찰하는가는 우리의 분석적인 집행 분야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획기적인 발견이었던 2012년의 사이언스 논문 이전에 발표된 대다수 연구에서는 해마를 완전히 도외시했고, 따라서 성찰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한 기억력인지 약한 기억력인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암묵기억인데도 우리는 당연히 암묵기억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자기 성찰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다. 이제 해마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것이 암묵기억이든 위hen기억이든 해마 기능이 강할수록 인지 휴리스틱에 걸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 세대 연구에서는 해마 기능을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장차 전전도 표질의과 해마의 기능을 모두 측정하여 진행하는 연구말이 닥터 X가 제기한 흥미로운 문제, 즉 해마 기능이 약한 사람일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쉬운가의 문제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데니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스스로 성찰하는가에 관한 연구야말로 이제 현재 이 분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전도 표질은 월등하게 좋지만은 해마는 월등하게 나쁜 X의 특수한 인지 분석 기록은 의학적인 의사결정이 완벽하게 맞춰서 측정한 것이다. 대인에는 전전도 표질의 수치가 올바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는 많은 연구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닥터 X의 우월한 전전도 표질이 더 지배적인 힘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서 해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마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인이와 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적 겸손이라는 관념에 대해 더 전반적인 논의를 했다. 대인의 인지 분석 기록, 그 중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보이는 부분이 지적 과시나 오만 등 진리를 탐구하나 추적하는 데 해로운 성격 특징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마음을 잘 바꾸는 성향의 사람을 규정하는 데 겸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마음을 바꾸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고 주장했고, 나 역시 그렇게 느낀다고 수긍했다.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마음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기쁨을 안겨주므로 겸손처럼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찬사일 위험이 있다는 데 우리는 동의했다. 도덕적인 의미가 담긴 겸손보다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말이다.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심하는 정신이 도움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최종적인 진실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무렵에 데니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한결 편안해진 나는 어쩌면 우리 둘 다 전문 분야 때문에 편향성을 보이는 것 같다고 약간의 장난기를 담아서 지적했다. 데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초기 동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수학을 배경으로 연구해 왔으므로 그가 전전도 표질에 대해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전도 표질의 분석 능력에 대해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는 해마 중심적으로 해마를 지배적인 역할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데니는 특유의 침착성을 유지한 채 나의 미끼를 물지 않았다. 진실탐구의 여정이 끝나자 나는 약속대로 닥터 X에게 연락했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연구하는 상태로 닥터 X의 가설, 즉 좋지 않은 해마 기능이 올바른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틀렸는지 아닌지는 아직 실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의문이 어쩌면은 그에게는 너무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현재 이 분야에서는 가장 첨단에 있는 과제라는 사실을 위헌삼으라고 덧붙였다. 지적 겸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적 의심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데니와 나의 생각에 닥터 X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타주의를 둘러싼 비슷한 논쟁을 언급하면서 자선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 이 행위가 반드시 미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로 들었다. 이들과 달리 닥터 X는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부차적인 이득을 얻었더라도 본래의 행위 그 자체로는 미덕이 된다는 견해를 지지했고 지적 겸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나는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